이번 강좌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서 큰 틀을 해놨죠. 자, 이 흐름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했던 것은 큰 의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 두시고, 자, 이렇게 먼저 봅시다. 우선 개발행위다. 그러면 크게 보면 공적 개발이 있고 사적 개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에 보면 공적 개발이 우선합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도록 여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사적 사업은 금지를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장이 없다. 만약 지장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시켰는데 여기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는 금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를 풀어주는 걸 개발행위 허가, 금지의 해제를 갖다가 해제를 뭐라 하면 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이런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상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이 대상은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제가 별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거기 가장 조심할 게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나오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왜 맞죠? 왜? 얘 때문에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허가니까 받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자, 그럼 거기 보니까 대상 중에 5가지인데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할게요. 다음 가서 보면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이 같은 토지 형질 변경. 그럼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목 변경도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 지목 변경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경작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서 전답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하고 답 사이. 자, 여러분 전하고 답 사이는 바로 뭐냐? 물을 상시로 이용하느냐 안 할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답 사이의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우리가 했을 때 아무리 변경할 때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 소위 우리가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다. 이게 또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무리 한다라도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경제를 한다라도 또 골재 채취.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골재 채취 같은 건 뭐가 있냐면 대부분 보면 모래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예전에 낙동강변 같은 데가 예전에 하천이었던 것이 농지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농지 밑을 파버리면 뭐가 나오죠? 모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파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어떤 경우냐면 논밭 같은 데다 뭐 할 수 있어요? 무기성 오리 같은 것도 슬러지 같은 것도 묻는 경우도 있어요. 폐기물 같은 거 그런 경우도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속 채취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토속 채취. 자, 여기 보면 돌과 흙과 돌을 갖다 채취한다 그래놨죠. 다만 형질 변경 중에 토속 채취는 이미 토지 형질 변경 때 허가받았죠. 그러면 그때는 토속 채취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그러냐? 요거는 공사를 수반하느냐 여부가 따르니까 공사를 수반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은요. 이 중에서 토지 분할은 이건 뭐를 갖다 기준점을 할 거냐. 나대지는 여기서 적용받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적인 바다. 우리가 건부지, 여기 나대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건부지,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있는 땅은 요거는 어디 적용받냐면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요거만 해당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녹관, 농 그런데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걸 조심해요. 왜? 우리가 전통적인 농사 방식, 경작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농림지역은. 그러니까 갖다가 농산물을 갖다 적재해서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라 볼 수 있어요? 허가받을 필요 없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데서 물건의 적치. 그래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스피드 체크 한번 봅시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자, 뭐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에서 제외된다. 자, 꾸준히 출제됐죠? 제가 아까 회차를 다 집어넣은 거 잘 아세요? 꾸준히 출제됐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자, 도시군 계획 사업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자, 이런 걸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 무기성 온이라는 것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아닙니까? 그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나타난 것도 사업장 폐기 이런 것을 농가에다가 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받으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그걸 금지하는 행위가 바로 거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허가받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그럼 예외가 뭐가 있느냐? 다음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서 개발행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건축허가 받는 것 필요 없는 것처럼. 네, 공작물의 설치 중에서 다른 건 다 자제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 자, 요거 조심하세요. 앞서는 여기 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물건의 적치죠. 그런데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경작을 위해서 비닐 하우스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 이런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난 비닐 하우스일지라도 여기다가 육상 어류 양식을 하겠다. 육상 어류 양식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거 왜 이게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육상 어류 양식 같은 건 되게 뭐였어요? 사업성이잖아요. 생계보다는 어떤 이렇게 하면서 투자 목적으로다 편법으로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고, 또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잖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본래 목적은 뭐만 할 수 있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어가 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초등학교뿐이 못 지었습니다. 근데 걷다가 이런 비닐하우스를 갖다 해서 농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자꾸 개발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보면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나오죠. 그 중에 뭐가 있다고 쓰면 다목에 보면 목이라고 읽습니다. 다목에 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단 절토 성토는 거기 조심해야죠. 절토 성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포장 같은 건 1cm라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토석 채취가 있겠고 토지 분할이 있어요. 자, 토지 분할이다 하는 것 중에 보면 사도법에서 사도 개설 허가 받기 위해서 분할하겠다. 그러면 이미 사도법을 받았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법에서. 여기는 개발행위로서. 그 다음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지.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거. 공용지는 행정주체가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분할하기 위해서.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된 부분을 갖다 분할하기 위해서. 그럼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를 통해서 분할하기 위해서 가져간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개량 사업하다 보면 여기 도로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를 폐지해서 분할한다. 이런 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 건축법에 대지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겠다. 자,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할하겠다 이겠죠. 그런 건 할 수가 있어요. 허가 없이도. 다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역시 우리가 조심하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한 경우 재복구를 한다. 유일하게 1개월 내 신고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무리 이 중에서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경우를 할 때 타법을 적용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허가받을 게나 타법에서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특히 그 중에 여기 있는 요것이 중점이 되겠죠. 자, 요거 건축법상 적용받는 경우 있겠죠. 요 위에 거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문제되는 것은 바로 여기 제가 빨갛게 칠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허가받을 게 아니라 타법에서 허가받는 걸 꼭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 봅시다. 우선 도시지역이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 관리지역 중에서 뭐가 있다 볼 수 있으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겠고요. 알겠죠? 그 다음 농림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농림지역.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럼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은 요 빨간 거와 하얀 것을 나눴죠.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요 위에는 말 그대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 밑에 거는 뭐를 원칙으로 하죠?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로서 거기에 주어진다면 이것에서 산림에서 임도 설치하겠다. 자, 산림에서 산림법에서 자, 우리가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살림법이 있지만 지금 살림법이 없어요. 산림에서 임도란 말은 나무를 기르고 조림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길어서 베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도로, 운재료까지 포함해서 임도랍니다. 그러면 임도 설치나 아니면 사방사업을 하겠다. 사방사업이라는 것을 현지 사람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황폐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6.25도 겪었던 사람도 있겠고 그 이후에 또 산림에 대해서 소중함없이 뗄나무를 갖다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황폐됐어요. 그래서 산림을 황폐화된 산림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조림하도록 하는 걸 사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계곡 같은 데에서 토사가 너무 흩어지면 범람하죠. 하천이 범람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방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보존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요거는 보존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보존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굳이 개발 행위랑 국토계획법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기의 모법인 요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요거는 사방사업법을 적용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자 이거 봐요. 우리가 왔을 때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적. 자 여기는 말 그대로 뭐가 목적이죠? 여기는 보전이 목적이야. 그럼 정상반대네요. 그죠? 여기 보전이 목적이니까. 그럼 보전하는 곳에다가 뭐를 갖다 하겠느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를 갖다 하겠다. 토속 채취, 토지형질 변경.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산지관리법을 적용했다. 특히 가장 조심할 것은 이 안에서 어떤 경우가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산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림에서. 그럼 보존할 때 보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을 적용받을 게 아니라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면 더 보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하면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자 문제를 갖다가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보면은 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자연 녹지 지역 안에 나대지에 폐지를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다.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녹지 지역에다 1개월 이상 쌓아놨다. 물건을 적지 않으면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최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건 뒤에서 보겠지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 특히 지구단위 계획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까지 최장 5년까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거고.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이건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맞고요. 다음 4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왜?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5번 보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해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 1개월 내 앞서 얘기했죠. 뭐한다? 신고한다. 자, 오케이.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허가가 대상이 있다면 이제 허가 기준을 봐야 되겠죠. 이게 또 출제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 허가 기준은 어떻게 근거를 해야 될 건가 한번 봅시다. 자, 허가 기준. 그 여기에 허가 기준은요 5개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의한 기준. 그러나 크게를 갖다 온다면 자, 이게 봐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를 먼저 설명할게요. 크게는 2가지 기준이 있겠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 기준이 있겠고 용도 기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5개를 다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기준이 바로 5개가 있겠고 용도 기준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말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보면 여기 5가지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첫째,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는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곱미터 미만인데 도시지역 안에서 할 수 있고 바깥에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지역의 경우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녹지는요. 보존녹지가 있고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가 있죠. 보생자가. 다음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잖아요. 요 교무 중에서. 그럼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공관농. 자, 요 공관농이라고 하는 요 공갈땅, 공갈한 놈. 요 놈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만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그중에 보존녹지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이기 때문에 요거만 5,000제곱미터 미만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 자, 그것이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얼마냐? 나머지는 여기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 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자,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외우실 때 딱히 외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만 나오면 좀 둔감, 소위 그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쨌든 숫자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자동차 보험 자보에 5천을 들어놓고 그중에 공갈한 놈 나 같은 사람이요. 공갈단이 얼마다? 3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1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농어촌 정비사업, 소위 우리가 쓸 때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농촌 정비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따로 들어돼 있습니다. 그는 따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다음 규모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과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과 성장 관리 방안, 여기에서 적합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방안? 성장 관리 방안에서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성장 관리 방안이란 건 뭐를 갖다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도시지역 주변에 보면요, 소위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어서, 자, 우리가 보면 어떤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연상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저도 좀 숨긴 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못생겼죠? 근데 더 못생긴 데 있어요. 바로 제 아래쪽에 보면 둥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자, 저거 건드리면 터질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 우리가 봐도요, 이 개발 쪽을 갖다 보게 되면, 야, 여기 곧바로 도시 될 것 같다, 개발할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 성장관리 방안. 자, 대표로 예전에 보면 파주에 출판단지 쪽, 그럼 LED 단지 쪽 이쪽에 보면 당연히 그게 등장하니까 여기 엄청 커질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주변 지역이. 자, 이런 걸 생각. 그럼 이런 거는 뻔할 뻔짜리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난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기에 따른 개발을 압력받고 있으니까 보다 관리 좀 해보자. 그러면 계획관리적으로 시켜서 걷다가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성장했을 때와 지금 현재 개발할 때와 격차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래서 한마디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쪽으로 하는 것을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도시군 계획사업, 거기에 지장 초래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더 잘 알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주변 환경과 조화를 해야 되겠죠.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난개발을 없애야 되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 용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용지 확보 계획.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누가? 관리청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와 관리청한테 뭐가 필요하면 의견 청취가 필요한 거예요. 왜? 허가권자가. 그래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미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이해해 두시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말 그대로 스피드 체크 있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나거나 성장관리에 어긋나면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X.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O가 되는 거죠. 자, 허가한다면 X가 되는 거고, 그럼 O 되는 것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용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허가. 그럼 이것만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도에 적합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용도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래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화 용도. 자, 시가화 조정구역하고는 유사점이 있지만 다른 거. 이거는 개발 용도란 얘기야. 개발 용도.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가 되는 것을 유보시키는 5년에서 20년 동안 유보시키는 건 시가화 용도. 그럼 시가화 용도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그 여기는 위에 있는 이 일반적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보 용도가 있어요. 유보 용도. 유보하는 유보 용도.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보전 용도가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유보 용도가 있고 보존 용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유보할지 보존할지는 전문가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 거쳐서 유보 용도는 때에 따라서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존 용도는 강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유보 용도다 하는 것을 보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겠죠. 어디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그렇죠?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그렇죠?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보존 용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장관리 방안 올해 정도 출제될 수 있겠죠. 성장관리 방안에 그 예제가 되는 파주의 도시성장관리 방안이 2008년도에 나타나면서 지방자치 전체가 발전을 유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난개발 방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이 가능한 높은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변경 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미리 수립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그 중에 성장관리 방안은 여기 봐요. 여기는 이미 되는 거지만 여기 중에죠. 유보 용도 중에서 나와야 되겠죠. 무슨 용도 중에서? 유보 용도 중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럼 유보 용도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거 나왔죠.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자, 천천히. 개발 수요가 많아.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또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나가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여기에서 도시군관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수립하려면 우선 충분하게 성장관리를 작성해가지고 공람시켜야죠. 이해관계인들한테, 알겠죠? 또 공고해서 열람시켜주고 나가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해서 송부하고 고시하고 열람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 내용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허가 대상이 있죠? 허가 기준이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가 있다고 보시면, 자, 이걸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네요.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배우는 거죠. 허가를 배우는데, 자, 여기에 대상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대상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당연히 신청서와 앞서 배웠던 계획서인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허가권자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특광자 시장군수 아닙니까? 특광자 시장군수 애들한테 허가하는 거예요. 이때 허가권자가 바로 이걸 갖다가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배운 거죠. 기준은 일반 기준이 있겠고 그 다음 용도 기준이 있다. 이걸 배운 거 아닙니까? 이때 심사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배웠죠.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 청취? 바로 누가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견 듣고 나서 협의, 심의, 근데 심의는 반드시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탑법에 받았다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처리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내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며칠 내? 15일 내. 그럼 15일 안에는 협의 심의 기간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또 스피드 체크 한번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자, 처리라는 얘기죠. 처리는 요거를 갖다 볼 수 있네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또 여기 허가할 수 있는데 허가를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 자, 그럼 이쯤 하면 문제를 한번 또 보시면 되겠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해하는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이 5% 범위 안에 확대. 자, 확대는 허가 받아야 돼요. 축소하는 건 개인의 것의 불합리를 감수하니까 자기가 자기 거 감리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소할 때는 상관없지만 확대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1번 같은 경우가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자, 이게 뭐야?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한 자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죠. 자, 자네 이거 환경오염 방지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볼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너 돈 내놓고 해 얘기하려면 의사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소리고요. 그다음 3번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기준에 적합, 아까 기준에 일반에 있었죠? 거기에 위반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자연 녹지 지역에서 도시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렇죠. 앞서 있죠. 용도에 따라서 자연 녹지다. 그러면 봐봐요. 자연 녹지는 유보 용도였죠. 유보 용도는 강화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완화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보면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자,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될 것인가 그래준다면, 이제 여기 보면 조건부로 허가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자, 사람들이 못 믿겠죠. 속된 편으로. 그러면 가서 자본주의는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그러니까 너 돈 내고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행 뭐라 그래야죠? 보증금. 이거랑 구별할 것이 이행 강제금. 이 강제금 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거고, 이거는 가서 일회성으로서 담보해 놓는 거예요. 보증금. 그래서 사전에 예측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때는 조건부일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일 때 이행보증금. 그런데 여기는 예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 지단체, 공공기관, 대통령 정한 경우, 또 조례로 정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담삼아 우스갯소리라는 거지 나쁜 소리 받아주지 마세요. 자, 이거 연상할 때 우리 공법 시간에만 써봅시다. 죄송스럽습니다. 다른 뜻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깡패 사촌.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LH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연상하라는 거지 또 그렇다고 또 그걸 고지 그대로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포 시간 돈 내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또 부기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그럼 내지 않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경우는 내지 않는데 이행보증금의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어떤 경우느냐, 비굴하게 발차기 할 사람만 내라 이거죠. 비굴하게 발차기. 비굴하게 발차기. 그럼 이건 비탈면에 적용이 있다. 비탈면에 적용. 또 우리가 집안을 굴착하면 집안에 붕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발파를 하면 주변에 오염시킬, 즉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죠. 토석을 운반한 차는 주변에 오염시킬 수 있죠. 기반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가서 공사비의 20%를 현금 또는 뭐로써 할 수 있다? 보증서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계약 당사를 한다든가, 알겠죠? 또 일정한 경우에 우리가 한국광해관리
뭐라 했어요? 하나의 공단, 소위 광산 피해 복구,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치한다는 거예요? 예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ca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예치했다면 반환해 줘야 돼요. 어느 때 반환이냐? 준공 검사 즉시 반환해 준다. 자, 어떻게 반환해 준다? 준공 검사 즉시 반환해 준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여러분들 스피드 체크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필요한 경우에는 뭐를? 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 공급,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봐봐요.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낸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죠? 또 우리가 지방공사 같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건 내지 않고 조례가 정하는 건 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자, 바로 요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다음, 이제는 이 처리할 때 미리 허가를 갖다가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는 뻔할 뻔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은 국가계획이 있어서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장관이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도, 도에서 계획에서 할 수도 있겠고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흥시사 하겠다. 그러면 계산군에서 하겠다. 그럼 이때는 시흥시장, 계산군수 각각 도지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아, 이거 도계획 때문에 거기 하겠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미리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제한할 때는 미리 뭐가 필요하다? 의견 청취. 누구? 지방자치단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의견 청취한 다음에 심의 거쳐서 사전에 고시하는 거야.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미리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하고서 제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좀 공부해 줘야 되겠죠. 사유.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꼭 뭐 어떤 방법을 하든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 인도자 역할이라는 거죠. 끌어주는 역할이죠. 안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녹계수문 지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녹지적 계획관리지역은요. 따지고 보면 앞서 배울 때 용도에서 어떤 용도에 쓰냐면 유부용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조수류가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수목이 있다. 그럼 더 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한하는 거다. 그럼 문화재, 자, 우리 여러분 봤을 때 뭐가 있어요? 문화재, 환경, 경관 크게 오염돼서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럼 제한해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 지기도라는데 그 순서를 갖다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미 앞에 있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됐으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3년 내 지구단위 수립하기 때까지 더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됐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아, 좀 더 참아달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 수립 중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ING형. 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참아달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얘기가 무슨 소리냐? 여 위에 있는 것은 3년을 기점으로 하지만 3년이 기점. 여기는 플러스 2년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자, 뭐라 그랬느냐? 싸우다 보면요. 엄청 심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럼 경상도에서 뭐라 하냐? 머리 들이대고 지기도 그랬죠. 지기라는 건 죽여달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요새 생명 경시 풍조되면 안 됩니다. 존중 풍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기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 연장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리 고시하는 거고 이제
X파일 우리가 스피드 체크 문제 풀고서 이 단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거기 보니까 스피드 체크 녹지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곳은 제한 기간이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X. 그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 봤어요. 뭐 했습니까? 심의 거친다 그랬죠? 사전고시.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 여기 있네요. 가서 3년 플러스 1년에 1년이요. 1년 안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년 안에서 2년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3년 플러스 1년 안에서 2년 더 연장하죠? 그럼 최장 5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이 X. 자, 2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3번. 시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케이.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그랬죠? 앞에 여기 있죠. 이거는 1년 안에서 3년 범위 내에서만 제한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음 거기 5번 보면 시도사가 개발행위를 제한한 된 고시는 자, 어쨌든 고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간평사 23의 문제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옳은 것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업법에 따른 채굴 계획 인가에 관한 미리 관계행정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미리 탑법을 받았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는데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기도 할 수 있잖아요. 3번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이정. 자,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 합니까? 안 합니까? 조례 정하고 할 수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되면 앞서 그랬죠. 심의가 뭐가 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운 공무원 설치할 경우는 자, 어떻게 됐어요? 이건 다 행정청에 따른 절대 무상 귀속이에요. 그래서 비행정청에 또 새로운 것은 귀속시킨 겁니다. 어디로? 관리청으로다가. 자, 그래서 무상 귀속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강좌는 개발행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난개발이에요.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조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